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면 시험 성적 올릴 수 있을까요? 공부법 좀 알려주세요. 등등 공부 비법에 관련된 질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바로 수학일기 그리고 오답노트 작성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오답노트는 그냥 오답노트가 아니고요. 미래의 나에게 설명하기 위한 수학일기 그리고 오답노트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공부하거나 시험 보고 나면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해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답노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씩 있으실 텐데 노트에 문제 오려서 붙이고 그 아래에 해설 쓰고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해봤습니다. 하면서 이거 왜 하지? 하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또 그렇게 만든 오답노트 다시 펼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경우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답노트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소할 수 있는 수학일기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답노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는 미래의 나에게 설명해주는 노트 또는 메모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즉, 오늘 배운 개념, 오늘 풀었는데 틀린 문제 등 내일 다시 보면 기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따라서 일주일 뒤, 한 달 뒤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바로 오답노트 그리고 수학일기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수학일기, 오답노트에는 개념 설명, 공식 설명, 문제 설명, 문제 틀린 이유 메모 등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일 뒤의 내가 또는 한 달 뒤, 두 달 뒤, 1년 뒤의 내가 다시 봐도 이때 이걸 몰라서 못 풀었던 문제구나, 또는 이 공식은 이 부분이 어려웠었지 등이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것들로 직접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고등학생 친구분들은 주기적으로 모의고사를 보시는데 시험이 끝나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채점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 낙심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부분을 몰라서 틀렸구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등등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를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즉,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죠. 저는 재수할 때 막판 2달 동안 수학 공부는 1일 1 모의고사로 했었는데요. 이때 썼던 방법이 수학 일기라는 것입니다. 수학으로 일기를 쓴다고? 변태 아님? 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썼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수학 모의고사 전략적 풀이 짜기 예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땡땡년 땡월 모의고사 이렇게 쓰고 모의고사 하나당 작성한 내용들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걸린 시간은 한 번 푸는데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로 보여드리면은 객관식 2점짜리 1분, 객관식 3점짜리 14분, 객관식 4점짜리 23분, 주관식 3점짜리는 7분, 주관식 4점짜리는 21분 해서 한 문제당 몇 분씩 걸렸는지 옆에 환산해서 적어놨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객관식 4점짜리와 주관식 4점짜리가 가장 많이 풀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시험에 관한 느낀 점을 적는데
이제 이것도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번 막히면 당황하고 다시 풀어도 또 당황한다는 의미겠죠? 이를 무한 반복을 합니다. 따라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천천히 잘 생각해보기, 절대 다급해하지 않기, 계산 실수는 애초에 하지 않기 라고 적어놨네요. 처음부터 문제 잘 읽고 천천히 생각해야 함, 그럼 5분 더 벌 수 있음 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 계산 실수를 되게 많이 했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느낀 점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만의 생각을 적어놓았습니다. 한 번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올 경우에는 다시 풀어보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봐야 하는데, 그냥 아예 문제를 모르겠을 때, 푸는 법을 모르겠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넘어가고 한 바퀴 다 30문제 다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적어놨네요. 일단 두 번째 다른 시험에서는 이제 문항별로 느낀 점을 적어봤는데 24번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다, 혹시 이건가 하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지 않고 풀었는데 맞았던 경우,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계산 실수네요. 안 나올 때는 꼭 다시 꼼꼼히 살피기, 계산 실수 줄이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번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보기를 보고 제 그 풀이를 끼워 맞춘다거나 이런 걸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회를 풀고 14일치를 풀고 느낀 점을 따로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쉬운 시험이라면 다 풀고 계산 실수가 없나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적어놨고요. 어려운 시험이라면 시간 안배하는 게 중요하다. 얼마나 더 맞느냐가 중요하다. 버릴 건 버리고 내가 풀 수 있는 거 최대한 빨리 건지는 게 중요하다고 써놨네요. 쉬운 문제라면은 이제 계산 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맞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려운 시험일 경우에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캐치하고 그 문제라도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하다고 적어놨습니다. 이제 또 다른 느낀 점인데요. 아래는 4개나 못 풀어서 엄청 당황. 근데 보니까 숫자 다 잘못 쓰고 이런 실수, 또 계산 실수했네요. 한번 딱 했는데 안 나오면 바로 버리자. 바로 버리자고 써놨네요. 여기는 한 번 푸는데 1시간 목표로 하고 풀자. 그래야 다시 볼 시간 충분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문제를 전부 다 한 번씩 보는데 1시간을 목표로 저는 잡아서 문제를 풀었던 걸로 알 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제가 이걸 작성한 지 벌써 5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 봐도 제가 이걸 어떤 의도로 적었는지,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지금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실 지금 5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 없거든요. 근데 다시 봐도 제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가 정말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수학 일기의 효과입니다. 이처럼 모의고사를 풀면서 느낀 점, 내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 방법 등을 기록했네요. 미래의 수능을 볼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일기처럼 적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날 저 일기를 보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도 되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주기도 했고요. 기억할 부분들을 따로 정리해 놓은 엑기스이다 보니까 저것만 딱 읽으면 되도록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문제풀이에 관한 오답노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잘라서 붙이고 해설을 옮겨 적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문제 해설지 또는 문제 한 켠에 메모로 적어놓곤 했습니다. 즉,
저의 오답노트는 사실 메모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고등학생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프린트를 할 수 있는데 양면 말고 단면, 즉 한쪽 면에만 문제를 프린트하고 뒷면은 백지이니까 거기에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설을 적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나에게 어려웠던 부분, 헷갈렸던 부분, 또는 자주 틀리는 부분 등 기준은 무조건 나입니다. 해설지를 옮겨 적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작성했던 예시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틀린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주로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자주 틀린 유형이라면 더 이상 틀리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꼼꼼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학은 특성상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푼 방법과 해설의 방법이 다르다면 문제 뒤 백지에 정리를 해둡니다. 보통 기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는 N회차 풀어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풀 때마다 풀이법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머리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했거든요. 이처럼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다시 수정해보고 하면서 일주일 뒤에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의 수학 공부 방법을 공유해보았는데요.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뿐만 아니라 어느 과목에도 적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저는 재수하면서 이 방법을 통해 모든 과목에 대해 3, 4등급씩 모두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초등, 중등, 고등, 나아가 대학, 회사에 가도 적용 가능한 방법이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또 제가 다루었으면 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